자, 오늘도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1시간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투자에 대한 방법들, 그 중에 하나가 캐리 트레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꾸며볼까요? 오늘은 리마인드를 하고 코덱스 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서 코덱스 시장이랑 캐리 트레이드의 누적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환차 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서 환차 손이 발생하느냐, 또 환차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환차 이익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리마인드를 통해서 캐리 트레이드의 개괄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듣고요. 그 다음에 환차 익손에 따른 어떤 그 변화들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이 종목을 컨택을 해서 장기간에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자, 리마인드 시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는 롤오버 이자가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근데 이 롤오버 이자는 도대체 어떤 거냐? 롤오버는 연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외환시장에서 내가 외환시장 포지션은 하루가 만기입니다. 네. 하루가 만기인데 이 포지션을 오늘 청산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연장을 하고 또 그 다음 날로 연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연장했을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자를 롤오버 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뭐 매도 포지션을,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유로 대 달러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달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루를 넘기게 되면 사실 이 기준 통화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손해를 보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수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걸 정리를 안 하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거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롤오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롤오버 이자는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캐리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을 때 FDM에서 나한테 바로 주느냐? 그건 아니고 FDM에서 국내 선물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 선물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우리나라는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직접 FDM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럼 시청자분들도 뭐 FDM으로 바로 거래를 할 수 없다. 네. 우리는 시청자분들은 국내 선물사에서 롤오버를 지급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네, 현재 롤오버 이자는 유로와 미국 달러 종목 기준으로 한 계약에 약 8.7달러가 지급이 되고 있고, 네. 오늘은 롤오버 계산하는 식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따가. 롤오버 계산식도. 네, 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롤오버는 FDM마다 지급되는 게 조금씩 다르다. 조금씩. 기간마다 조금 다르다. 네네. 기간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롤오버 마진이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사실 그럼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롤오버 이자는 매일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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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360일이 지급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분은 수요일에 합산해서 수요일에 3일분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계약은 12,500불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이게 네. 왜 12,500분이 한 계약을 셋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네네네. 이 부분도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쌓였던 궁금함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계약을 현재 환율 1,14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1,4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네네. 1,400만 원으로 하루에 8.7달러씩 360일을 캐리 트레이드를 운영을 했을 때 약 네. 3,100달러가 롤오버 이자를 네네.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35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현재 지금은 약 25%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이게 근데 이제 뭐 순수하게 뭐 비용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률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비용을 조금 변화할 수 있다. 비용이나 뭐 세금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조정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선물사를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선물사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 수수료들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순수 수익만을 현재는 지금 계산을 한 거고. 네네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는 두 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만큼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기준금리는 큰 폭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얘기를 베이비 스텝. 네, 베이비 스텝, 악의 걸음마 정책이라고 하고 네. 현재 주요국들은 전부 다 이런 정책을 따르고 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0.25% 그 초과된 범위 내에서
네, 그렇죠. 금리는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그 2017년 말경에 제 기억으로는 8년 초였나요? 네. 그 미국에서 한 번에 0.5%를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0.25%로 올리고 말았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0.5%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함부로 그렇지 못한다고. 뭐 예측으로는 생각합니다. 0.5%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0.25%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베이비 스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천천히 금리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뭐 네네. 다음 달에 올린다, 안 올린다, 네네네. 뭐 유지를 한다라는 게 지금 있는데 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연 몇 프로 정도 인상을 할지.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갔던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미국이 2008년 이후부터 네.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다가 2015년 말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네네. 네. 0.25%로 몇 년간 유지를 하다가 2015년 10월에 네. 0.25% 인상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0.25% 인상을 하고 약 1년 동안 0.5%를 유지하게 되죠.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올리는 빈도가 잦아졌어요. 16년 12월부터는 계속 이제 꾸준하게 올랐는데. 네네.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데 인상폭은 항상 0.25%씩.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금리 발표도 동결이 됐었잖아요. 네. 뭐 그 이후에 이제 0.25%를 더 올리겠다 올해 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월 달에 올라간다면은 캐리 트레이드의 마진도 조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유로 금리는 변함이 없고 미국 금리만 인상이 된다면 캐리 트레이드에서 발생되는 롤오버 이자는 현재는 8불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약 한 9불 중반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로 따지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많은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의 궁금증을 해결해야지 이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심하게 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 이게 사실 욕심낼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네. 자, 롤오버 마진을 받을 수 있는 계산식으로 오늘 또 준비하셨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 같거든요. 네. 네. 금리 차이는 약 지금 현재 유로와 미국 달러의 금리 차이는 2.25%인데 왜 롤오버 이자는 그 이상이 지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습니다. 네. 네. 일단 롤오버 이자 계산하는 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선물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네, 있습니까? 네,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럼 그냥 이렇게 복사해 오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네. 뭐 이제 또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선물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근데 이제 것도 좋을 것 조금 같습니다. 편하게 설명해 주시겠죠. 네, 네, 네. 일단 롤오버 이자 계산식은 제가 지금 유로하고 미국 달러 통화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유로와 미국 달러 통화상을 한 개 약을 1.15달러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롤오버를 했습니다. 하루 네. 연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하루 연장했을 때 계산식은 계약수 곱하기 현재 환율 네네. 그리고 거래 단위 10만은 이게 한 계약의 원래 거래 금액은 10만 불입니다. 네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레버리지가 1대 10까지 쓸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막 우리는 증거금이 10,000불인 거고. 네네네. 네. 그래서 거래 단위 10만 곱하기 현재 금리 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네. 2.25%. 네. 롤오버를 결정하는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네네. 네. 그리고 롤오버 일수 네네. 나누기 360일 네네. 하면 7.19달러가 나오는데 네네. 지금 현재 우리 S 선물사에서는 네네네. 네, S 선물사에서 이용하는 FDM에서는 네네. 약 8.7불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럼 더 주는 거네요. 네. 그건 하지만 다른 FDM은 이거보다 좀 덜 주고 있습니다. 덜 주고 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오차 정도가 범위가 있다. 조금 있는 네. 거는 FDN 기관마다 상의를 하고 자 이게 더 준다는 얘기는 반대로 좀 해석을 하면 내야 되는 즉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들은 네,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유로 대 달러 기준으로 지금 환율 자체가 1.15가 안 되잖아요. 1.12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15 기준으로 했을 때는 7.19달러. 근데 FDM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는 8.6에서 7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8.6에서 7달러 정도. 요거를 이제 360일, 1년 기준으로 360일이 지급이 된다. 자, 롤오버 계산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전화가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롤오버가 나오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물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 롤오버에 대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 같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계약을 셋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를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2,500불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이게 왜 1,500만 원으로 왜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왜 한 계약이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 전화를 주셨던 내용 중에 저는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1,500만 원을 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자기가 알아보니까 더 낮게 되던데, 뭐 더 높게 되던데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요걸 보시면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2,500불은 유로와 미국 달러의 통화상 기준입니다. 네네네. 네. FX 시장에서 네. 거래 단위가 아까 10만 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네네. 네, 10만 불인데 우리나라는 10대 1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만 불이 FX 시장에서의 증거금입니다. 아, 최소 10배 증거금. 레버리지 10배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개시 증거금 네. 최소가 만 불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선물들은 우리나라 선물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화 선물은 전부 CME에 등록돼 있는 통화 선물을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CME는 시카고 상업거래소라는 건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물 거래소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CME 시장에서 유로 달러의 증거금이 2,500불입니다. 정확히는 2,530불입니다. 네.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네. FX에서 증거금은 변동이 없는데 없는데. 네. 선물 시장에서의 증거금은 그 해당 통화의 유동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가격에 따라서 조금 바뀐다라고 네. 알고 있어요. 네. 현재는 2,530불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로와 미국 달러 통화상에 대해서 12,500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이 FX와 통화 선물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시장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네. 음. 베이스는 똑같아요. 네. 베이스는 유로와 미국 달러의 환율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고 네네. 있는 건데 네. 이 FX 시장에서는 롤오버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취하거나 할 수 네네네네. 있는 특징이 있는 거고 네. 저희가 선물 시장에서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그럼 환율지를 위해서 통화 선물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네, 그렇죠. 해도- 우리의 목적은 롤오버 이자만 수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환율 변동에 대한 변수는 지워버리기 위해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통화 선물을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셨던 분들이 FX 롤오버 이자만 취하는 거에 대해서만 알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FX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네.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합니다. 음. 네. 이때 비율은 1대1 비율로 해지를 하고요. 완전 네네. 해지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여기서 리스크를? 지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FX 쪽에 혹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통화상에 대한 가격 변동을 예를 들어 매도 포지션을 쳤는데 가격이 막 올라가면 이건 손실이잖아. 그렇죠. 지급받는 롤오버보다 네.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네, 의미 그러면 없는 이제 정도. 이거를 매수 포지션을 취해 갖고 네. 그럼 얘는 이제 얘가 손해 본 만큼 여기서 이익이 나니까 네. 두 개를 더하면 빵.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평가 손익은 항상 0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롤오버 이자 수익만 받을 수 있게 그렇군요. 되는 겁니다. 네. 자,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 비율대로 똑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또 금액이 또 조정이 되거나 하나요? 이 우리 시장 가면 뭐 많이 사면 덤으로 더 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비율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환율 변동에 이제 수익이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통화상과 유로 선물을 같이 이제 저희가 체결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봤는데 지금 전화가 하나 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연결됐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네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제가 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체리 트레이드 그게요. 네, 좀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진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지금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는데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데 뭐잘 모르시겠다. 전체적인 그쵸. 내용들이. 알겠습니다. 네네. 자, 박지원 전문가를 통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캐리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내 선물사에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일반인들이 아. 선물 거래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 계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물 계좌 개설하는데 뭐 본인 네네. 성향이라든지 투자 위험도 같은 걸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물사 직원하고 상담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시면 될 것 같고,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저희한테 좀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포지션 진입하는 것부터, 그리고 포지션 진입할 때 환전을 해서 환해지 하는 것부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준비한 강연회를 통해서 네네. 세부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뭐 저희가 콩나물을 사려면 콩나물 파는 곳에 가야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든 후에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어떤 그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부터 금액까지 뭐 조건들이 맞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네네. 네네. 그러면은 그 일단 수익률이나 계좌- 뭐 이자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방송 이제 좀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수익이 얼만큼 나는지 대략 네네.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감이 오는데 네. 이거를 제가 직접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문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예. 저희 박지원 전문가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네, 끝난 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연락 한번 네. 또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네네.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반응 같아요. 지금 네. 전화 잠깐 연결했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나는. 그럴 때는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나를 찾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저희가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 변동으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외환이기 때문에. 네.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수익률에 대한 변화를 한번 또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환해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환해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네. 그리고 환율이 뭐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우리는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거래한다고 말씀을 네네네네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11월 1일에 1,500만 원을 1,130원으로 환전을 해서 캐리 트레이드를 운영했다고 이건 가정인 거죠, 네, 가정. 운영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현재 지급되는 이자가 8.7달러, 네. 1년을 운영했을 때 네. 3,100달러가 롤오버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원금 플러스 롤오버 이자가 네. 총 16,400달러입니다. 네네네. 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1년 뒤에 환율이 오늘 환율과 같다면 네. 발생되는 수익률은 23.5%. 그러니까 오늘 환율과 같다면은 네. 이제 그 같은 계약수를 체결을 하고 달러 원에 대한 환율이 1,130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한 23.5%에 대한 수익률이 제공이 되는데 요것들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그냥 순수하게 이자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냥 발생된 이자만 계산한 금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감이 된다. 네네. 예, 네. 일부 차감이 되고 지금 이 경우는 환차 손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환차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의 수익률이 23.5%고요. 네. 환차 이익이 궁금합니다. 환차 이익. 저희는 이제 보너스 좋아하니까 네네. 환차 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발생된 수익은 16,400달러로 동일하고요. 네네. 네. 근데 이때 환율은 1,180원. 그러면 약 50원 정도. 네, 50원 정도 상승했을 때. 네. 네, 이때는 환차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늘 이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거죠. 네, 제가 달러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번 바래봤습니다. 네. 네, 네. 이때는 약 29%의 수익률이
난 거죠. 그 계산을 한번 해보죠, 뭐. 네네네. 16,400달러를 1,180원으로 환전을 네. 했을 때 네네. 1,900만 원으로 원화를 네네네.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원화로 가정했을 때 한 200 네.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환차 이익이 없을 때하고 네네. 아,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군요. 네네네네. 네.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네네. 거고 만약에 환차 손을 보게 된다. 네. 이게 네. 50원 더 빠진 거죠. 그럼 이제 환차 이익에 대한 것들은 50원이 더 늘어났다. 네. 환차 손이 발생되는 가정은 50원이 내가 떨어졌다. 환전했을 때보다 좀 빠졌다. 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때 수익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400달러는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데 16,400달러를 1,080원으로 환전했을 때 원화 가치가 1,7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약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손해는 아니네요. 네, 어쨌든 손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50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네네. 네. 환율 변동폭을 50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닌데 네. 만약에 1,00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달러원 환율이 네. 혹은 뭐 900원까지 떨어지거나 할 때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엄청 경기가 좋다는 뜻 아닌가요? 네, 원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올라가게 되죠. 거는. 네. 제가 기억에 한 언제 900원대였죠? 90년대 초반에 네. 9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80년대 후반인가요? 뭐 그때는 사실 그 과거에 뭐 경기가 한참 우리가 IMF 전에 좋았을 때는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환율이 이제 900원대, 1,000원대였으니까 네. 그 정도의 경기 활성화가 된다면은 뭐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되려. 네, 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는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네. 환차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환차 손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때의 수익률이 23% 정도 됩니다. 네네. 네, 23%고요. 네. 수익률 차이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이렇게 보면 5%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는데 1년에 5%면 은행 예금 금리의 약 3배 정도 되는 수익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무시할 수 없는 수익률인 겁니다. 네네네. 네. 근데 뭐 그래서- 연에 18%뭐 비용 빼고 해도 한 10%는 날 것 같은데 네. 연에 10%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100%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환해지는 해야 된다고 저희는 권해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계속 수익률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오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거고 이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효용 가치는 있지만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차감한다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주의는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은 주식처럼 이제 시세가 계속 변하는데 저희가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 환해지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환해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깐 브리핑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이 나왔듯이 아직까지 그 롤오버 마진을 많이 주는 곳은 유로 대 달러 통화상이다.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문자도 하나 와 있는데요. 문자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0284님께서 이건 좀 항의성 문자 같습니다. 수익만을 이야기하는데 손해는 없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네. 손해 볼 수 있죠. 저기 환해지를 안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현재 환율이 1,130원입니다. 네네. 네. 캐리트레이드로 1년 운영했을 때 현재 네. 발생된 롤오버 이자는 약 23%가 발생이 되죠. 네. 네. 23%를 초과하는 손실이 환해지를 안에서 발생했다면 네. 네. 거기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네. 1,130원에서 23%가 환율이 떨어졌다. 네. 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뭐 200원.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어쨌든 네. 그러면 대략 똔똔이다. 그렇죠. 한 900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져야 되니까 네. 네. 이때 되면 환해지를 안 했을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환율이 언제 900원이었죠? 한 30년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오픈되잖아요. 자, 한참 전이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에서는 네. 환율이 900원이라고 하면 네,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적자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뭐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환해지의 필요성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해라. 네, 환해지는 절대 개인이 건드리면 안 되는 분야거든요. 네, 음. 위험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박주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 네. 손해는 없다. 네, 제가 환해지는 네, 자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한다면 이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뭐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가 아니고 다른 환율 전문가들이 손을 대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적극적인 환율에 대한 해지만 있다면은 크게 손해 볼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긴 해요. 이 수익만을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극히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1%의 위험이 있더라도 인지는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두고 한번 비교를 해주셨다고요? 네. 이게 맞는 비교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네. 뭐 장기간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는데 네. 캐리 트레이드에서는 뭐 어떻게 수익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한 번쯤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던 거는 네. 이 코너를 나름대로 주제를 정한 게 이게 최선이야라고 주셨어요, 말씀을. 네. 3년간 코덱스 레버리지와 캐리 트레이드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 1억 원을 가지고 코덱스 레버리지에 투자했을 때와 캐리 트레이드에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2015년 11월 말일에 종가가 한 11,000원 정도? 정확하게는 주당 한 11,986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약 한 9,100주를 매입할 수 있었고 이때 9,100주를 매입을 해서 18년 초에 가장 고점을 찍었습니다. 1월 말경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때 1월 말경에 18,800원대에 지금 뭐 기록을 했었고 장중에는 9,000원을 좀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저게 이제 저때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이거 수익 대단한 거죠. 그렇죠. 레버리지로. 최선의 선택을 한 가장 거죠. 최선의 선택인 거죠. 근데 현재는 지금 11,000원대에서 네.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12,000원도 잠깐 장중에 돌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양상인데 네. 뭐 큰 변화가 없다면 11,000원대에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일단 3년 기준으로 봤으니까. 네. 네. 그러면 기간이 3년인데 이 네. 3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럼 잠깐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1억을 매수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를 1억을 투자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높을 때에 매도를 했을 때 수익률, 지금까지 보유했을 때 수익률, 요 두 가지 조건하고 네. 캐리 트레이드 3년치 운영했던 것들 요거를 지금 입체 분석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는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만약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1월 네. 13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주당 11,800원입니다. 네네. 네. 이 경우 주당 수익률은 약 한 8% 정도 되는데 1억 대비 약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네. 네. 연 평균 수익률은 약 2%입니다. 2.6%. 이러면은 지금 만약에 장기 투자가 답이다. 장기 투자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뭐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계속
지고 계셨다면은 이거 예금이잖아요. 예. 예금금이잖아요. 예금보다는 네네. 높죠. 네. 예금보다는 그럼 좀 뭐 높죠. 투자를 한 이후에도 속은 안 쓰렸겠지만 어쨌든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의 효용 가치가 많이 낮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보유했을 경우를 지금 가정하는 거고요. 뭐 물론 이런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재미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가격이 높았던 2018년 올해 초에 청산을 했다면 수익률은 약 70%입니다. 약 한 3년 그러니까요.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2년 한 6개월 동안 운용을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수익을- 이런 수익을 것 볼수 때문에 있었죠.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네.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냈잖아요. 네. 7,100만 원이면 근데 이렇게 이 시점에 여기가 고점이야 딱 찍고 탁 빼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진입을 하시죠. 그렇죠. 네. 청산을 다시 하고 청산하고 뭐 물론 이 종목이 아니어도 네, 네. 다른 쪽의 종목을 택해서 그럼 이제 이 통화상 거래를 직접 하시거나 이 선물을 거래하시거나 뭐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승률이란 걸 따지거든요. 네. 내가 몇 번 진입해서 몇 번의 돈을 땄느냐. 네. 그럼 이제 100%의 승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진입하고 나와서 다시 진입한다. 네. 그럼 그때도 성공할 확률은 보장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리스크는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뭐 좌우지간이 이때 팔았다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23%가 넘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이 23%입니다. 네. 그럼 캐리트레이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자, 맞습니다. 그럼 이제 캐리트레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캐리트레이드는 2015년에는 지금은 유로와 미국 달러 통화상이 가장 롤오버가 많이 지급이 되지만 2015년 말에는 뉴질랜드 달러와 미국 달러가 가장 롤오버가 많이 지급이 됐어요. 네. 네. 이때 보시면 뉴질랜드와 미국 달러의 통화상의 계약수가 8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아까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 비용이 증거금이- 차이가 나나요? 네, 증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금의 차이. 네, 네. FX 시장에서 증거금은 만불로 동일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 증거금이 다릅니다.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선물이 네,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뉴질랜드 달러가 유로화보다는 조금 더 싸기 때문에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네. 현재 1,130불 정도 되고요. 네. 네. 유로 같은 경우는 2,530불. 네네네. 네,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계약 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많은 계약을 어쨌든 체결했고 네, 그 롤오버 이자액은 USD 6이니까 6달러. 네, 한 계약당 약 6달러가 이때 당시에는 지급이 됐었고, 네네. 네, 이 통화를 뉴질랜드와 미국 달러의 통화를 540일 정도 운영을 했을 때 누적해서 롤오버가 지급된 게 약 26,000불입니다. 26,000불. 네. 그리고 2015년 5월에 2017년 5월. 2017년 5월에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통화를 바꿔줬고요. 유로 달러 이제 통화를 자 여기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금리 차이가 변화해서 롤오버 마진이 더 높은 게 있다면 그냥 통화상을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전략인 거죠. 네네네. 음.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네. 저는 전문가니까요. 네. 이 통화상을 바꿔서 계약수는 좀 줄어들었어요. 계약수는 줄어들었지만 지급받는 이자는 비슷했군요. 네, 예. 비슷했죠. 그리고 약 200일 운영을 했고 7,000불 정도의 롤오버 이자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은 뉴질랜드 달러를 계약수를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굳이 유로 달러로 바꿔서 계약수를 낮추고 롤오버 이자액이 똑같다.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뉴질랜드는 이때 당시에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통화 정책을 쓰고 있었고 네. 반대로 미국에서는 금리를 높이겠다라는 통화 정책을 발표를 한 상태에서 일반인들도 이런 뉴스들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망에 의해서 네. 통화상을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다라고 네. 하시면 문의 주시면 이 정도 컨설팅은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공짜로? 있으니까 공짜로? 네, 이런 부분은 뭐 쉬운 거니까 전화로 공짜로 해주신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통화상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점들이 지금 보여지는 어떤 이 금리 차이도 있지만은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유로화와 이 미국 달러에 대한 간극이 더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돼서 이때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이신 거라고 이해하면 네, 되겠군요. 네. 선조치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이때 나타나게 된 거죠. 2017년 말에 올랐네요. 금리 한 번 더 인상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네네. 그래서 롤오버 이자가 7불로 올랐고 91일 정도 운영했을 때 3,822불 정도가 들어왔고요. 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3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롤오버가 한 번 더 오르게 되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롤오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운영일수하고 누적 적립 이자액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적으로 적립돼서 롤오버 이자를 수취한 게 총 48,000불입니다. 48,000불. 네. 자, 그럼 1억 원이면은 한 8만 불인가요? 8만 불 정도가 1억 원인가요? 이때 네네. 환율은 한 8만 5천 불 정도가 1억 원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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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0불을 현재 환율 1,130원으로 해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 1억 대비 누적 이자액이 약 5,5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통화를 바꿔가면서 지금보다 어쨌든 롤오버 마진은 조금 작았습니다. 6불, 7불 이렇게 받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누적된 게 5,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이걸 연평균을 한번 환산해 보시면은 네. 연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약 18.4%로 환산이 되고 이때 중요한 게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23.8% 네. 수익을 볼 수 있었고 네.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뒀다. 전문가한테 환해지 이러고 그냥 환해지하고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때 한 번 통화 바꿔준 거. 그렇죠. 네.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수익률이 18.4%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이거 수익률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받았던 거를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1,500만 원은 넘었잖아요. 계약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네. 이자를 받아서. 네, 여기서 충분히 늘릴 수 있었죠. 여기서 두 계약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수가 6이 아니라 8. 네. 그러면 이게 이자가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취한다고 하면은 지금 나왔던 이자율보다 더 많은 복리효과 때문에 수익을 조금 더 끌어올릴 만한 여지들은 충분히 있었다. 네.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지급받은 롤오버를 그때 인출하시는 분도 있고 뺏어 쓰는 사람들. 네, 뺏어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1억을 묶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네.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배제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코덱스 레버리지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와 네. 그냥 캐리 트레이드로 무난하게 운영을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와 직접적인 입체 분석을 통해 갖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냥 장기 보유했을 때 캐리 트레이드와의 비교점을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안정적인 투자인 건 맞지만은 반드시 환해지는 들어가야 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